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력전자 공학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내용은 다이오드 정류기입니다. 우리가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VA가 VK보다 클 때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는 그건데, 그럼 정류기는 뭐냐? 우리가 정류기는 렉티파이어라고 부르고, 얘는 정류 작용을 해주는 애예요.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전류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다이오드 렉티파이어라고 부르고, 우리가 간단한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렉티파이어 컨셉,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로드가 그냥 일반 저항이다 이렇게 두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은, 먼저 여기 AC 소스가 하나 있고요. 이를 우리가 V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이오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간단한 여기 일반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D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그라운드라고 잡으면 이 노드는 다 VD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를 이렇게 VD라고 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AC, 이 VS가 교류이기 때문에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AC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AC는 아닌데 최대한 그래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VS일 거고, 이게 일반 저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이오드가 없다면 전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겠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전압이 마이너스인 부분, 이 부분에는 이 마이너스인 부분이라는 거 하면은 원래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겠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다이오드 기준으로 오른쪽이 더 높죠? 그러면 이때 이 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D도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I와 VD가 둘 다 0이 되는 공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를 VS가 교류 전압인 거 이렇게 하나로 그랬지만, 얘를 조금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 1번 VS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우리가 회로를 이렇게 그리고 다이오드 저항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얘가 뭐냐면 여기 이 윗볼록을 그린 겁니다. 이 윗볼록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다이오드는 어떻게 다시 되는 거냐? 이렇게 회로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전압이 더 높으니까. 어디가? 에노드 쪽이. 그쵸? 그럼 만약에
VS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똑같이 회로를 그려보면 다이오드가 있을 거고, 자, 이번에 여기 아랫볼록을 그린 거예요. 여기 아랫볼록, 음수인 부분. 그러면 전압이 여기가 오른쪽이 캐소드 쪽에서 높겠죠? 그러면 다이오드는 결국 끊긴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이오드가 있는 회로의 기본적인 개념, 컨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VS라고 잡았네요. S라고 잡으면 우리가 원하는 VD는 이 VS가 그대로 걸리는 거겠죠? VD는 VS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래 VS가 음수일 때는 1로 흐르는 전류가 없죠? 그래서 따라서 VD가 걸리지 않아요. VD는 0입니다. 이게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다이오드 회로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는 이러한 컨셉, 이러한 다이오드 효과를 이용해서 정류기를 만들 건데, 정류기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AC를 DC로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전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전류가 교류라면 뭐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이거를 우리가 정류기를 한번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양수인 부분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음수인 부분 지나갈 수 없을 거고, 양수인 부분 지나갈 수 있을 거고, 음수인 부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음수인 부분은 다이오드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를 하나, 둘, 세, 네 개를 쓸 수 있었던 거를 하나, 두 개밖에 못 쓰죠. 한마디로 여기 이쪽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실 벌써부터 효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면 여기 이 아랫부분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 있다면 여긴 AC였던 게 DC로 오지만 효율은 그대로 넘어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출력 전류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록볼록 하기 때문에 리플이 생기긴 하지만 일단 효율이 100%고 DC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 지금 조금 더 다이오드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로드가 그냥 일반 저항일 때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렉티파이어 RL 부하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원래는 R 부하였지만 얘를 이제 RL 부하, 이렇게 인덕터까지 추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사실 왜 추가하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도선에 저항도 없고 뭐 애성분도 없다고 얘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도선에는 아주 미묘한 인덕턴스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선 자체가 사실 어떠한 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가 여기 길이도 있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반지름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긴 길이도 있기 때문에 코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가 생기게 되는데, 보통 생기는 인덕턴스는 크기가 아주 작아서 마이크로 헨리 단위예요. 그래서 이 정도 단위니까 엄청 작긴 하지만, 그러면 또 이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AC 교류 전압을 한번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VS 사인파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삐뚤삐뚤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인덕터가 추가되는 어떤 영향을 받죠? 회로가? 보통 이 인덕터는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원래는 전류가 똑같이 R과 전압과 똑같이 이렇게 흘러있겠죠? 그런데 얘가
변화를 조금 저지받기 때문에 전류가 약간 늘어지면서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류를 한번 그려보면 약간 요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얘가 전류입니다. 얘가 들어오는 VS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전에 회로를 그려서 놨어야 되는데 제가 회로를 안 그렸네. 여기 AC 전화번이 있고 아까처럼 그대로 다이오드가 있을 건데 여기 조그마한 인덕터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저항이 있을 거고 여기가 VR,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는 I, 그 다음에 코일의 인덕터에 걸리는 전류는 V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V 다이오드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약간 밀린다. 누구 때문에? 인덕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VR,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해서 VR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VR은 IR 해가지고 이 전류의 위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VR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지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이 VS와 얘와 이 VR이 만나는 이 지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VS와 VR이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VS와 VR이 같아지는데 그러면 이 지점 전을 보면은 VS가 VR보다 크죠? 그러면 VS가 VR보다 커요. 그러면 다이오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VS와 VR을 봤을 때 VS가 더 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겠죠? 이 VL은 우리가 이미 인덕턴스가 엄청 작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 이 지점보다 넘었을 땐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데 이때는 전류가 흐른다고 되어 있죠. 왜 전류가 흐른다고 되어 있냐면 이때는 이 코일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코일이 이 앞 타임에서는 이 VS로부터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에너지 충전. 그리고 이 시간이 딱 지나버리면은 색깔이 좀 이 시간이 되면은 이때 저장한 에너지를 방출해 가지고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DT를 보면은 얘가 양수고 이때는 DT가 음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VL은 DT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VL이 양수일 때는 충전되는 시간이고 음수일 때는 방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이 VL에 걸리는 전압도 한번 살펴보면은 기준점은 얘네가 같아지는 이 시점이겠죠?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VL은 양수였다가 이 시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음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코일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있던 애가 여기 있는 얘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이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인덕턴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이, 이 시간 동안은 인덕터가 에너지원이 된다. 전류를 뭐 내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L 부하로 바꿨을 때 생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R 정을 우리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로드가 DC 로드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회를 한번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VS가 있을 거고, 여기 다이오드가 있겠죠. 그리고 인덕터 있을 텐데, 원래 여기 저항이 있었다면 얘 대신 어떠한 DC 전압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얘를 우리가 ED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흐르는 전류는 I, 이렇게 똑같이 VL, V 다이오드,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VS 사인판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조건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VS의 절대값이 ED보다 크다 라는 조건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ED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이 VS와 VR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것저것을 봤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만나는 점 기준으로 볼 겁니다. 먼저 이 VS가 더 큰 이때를 보면은 VS가 VED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 여기가 더 큰 거예요, 한마디로. 그쵸? 그럼 이때 전류가 흐를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이오드는 전압이 에노드가 더 높을 때만 흐를 수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 전류가 흐를 텐데, 이 시간이 바로 지난다고 해서, 여기 바로 조금 지났어요, 이만큼. 그렇다고 해서 전류가 끊기는 게 아니라 이 인덕터 때문에 전류가 약간 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전류가 이렇게 했다가 딱 이 지점을 지난 순간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띈다라는 게 이 DC 로드로 바꿨을 때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 인덕터에 걸린 전압도 한번 그려보면은 똑같이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인덕터가 이 시간 동안은 충전이 될 테니까 이렇게 VL이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 여기까지는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다? VS와 ET가 같아진 지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의 설명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인풋이 원래 들어오는 인풋 그류 전압이 있고, 저항만 있었다면 똑같이 전류도 같은 개형으로 나타나야겠지만, 실제로는 이 인덕터가 있기 때문에 전류의 변화를 방해받아서 전류가 약간 이렇게 모양이 늘어지게 되는데, 저항은 이 전류의 개형을 따라가니까 똑같이 이렇게 걸린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VS와 VR이 같아지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앞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에는 VS가 VR보다 더 크니까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였고, 이렇게 이 같은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 원래는 전류가 딱 끊겨야 될 것 같지만 이 인덕터 때문에, 즉 전류의 변화가 방해받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IDT를 기울기를 보면은 이때는 양수, 이때는 음수인데, 이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LDIDT이기 때문에 양수인 부분 양수, 음수인 부분 음수. 양수일 때는 에너지 저장, 음수일 때는 에너지 방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이오드의 기본 개념이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 다이오드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류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정류기 내용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개념을 이제 봤던 다이오드 정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회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그 전에 다이오드 정류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단상 다이오드 정육이라는 게 있는데, 단상,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 전류에는 상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이 하나냐, 상이 두 개냐, 상이 세 개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거를 상이 하나다. 그래서 단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교류 전류가 하나가 있는 걸 보통 그냥 단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얘가 어떠한 렉티파이어를 지나서, 렉트라고 쓸게요 그냥. 얘가 어떠한 DC를 공급해 주는 거겠죠. 얘가 단상 다이오드 정육입니다. 그러면 단상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는 우리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삼상 다이오드 정류기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단상일 때 교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AC 공급해주는 애가 하나 있었죠. 그러면 삼상은 몇 개겠어요? 삼상은 이걸 공급해주는 애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가 어떠한 정류기를 통과를 해서, 당연히 이게 단상과는 당연히 다른 정류기겠죠. 그래서 얘를 또 하나의 DC로 뽑아주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단상과 삼상 이 정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고, 또 하나 더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전력 변환을 할 때 그 첫 번째 전력 전자공학 개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전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AC가 있을 거예요. 얘가 120V 60Hz짜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DC로 렉티파이어를 통해서 변환한 다음에, 얘를 또 우리가 원하는 DC2, 다른 전압을 갖고 있는 DC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다시 AC로 변환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AC에서 AC로 가는 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한전에서 받은 AC를 DC로 바꾸는 이 과정까지를 가장 맨 앞에서 변환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를 프론트 엔디드, 최전방의 렉티파이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전방의 정육이,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 또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류기를 한번 구분을 해볼 건데, 정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출력 DC가, D가 아니고 DC 전압의 크기가 입력 AC 전압의 크기에 따라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출력 DC가 가변이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단상 다이오드 정류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만약에 들어온 AC가 220V RMS, 시루치가 220V인 애가 들어오면 출력은 무조건 220V의 루트 200, 시루치 값이니까, 그래서 대충 뭐 312V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다이오드 정류기는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웃풋이 이렇게 무조건 고정이 돼요. 바뀌지 않아요. 한마디로 Vout이 fixed, 고정된 값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부,
이 같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크기를 바꿀 수 있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바꿀 수 있는 애는 뭐라 부를까요? 그러면 바꿀 수 없는 애는 뭐라 부를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출력 전압이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방금 다이오드 정리 같은 경우죠. 다이오드 정리. 이런 애를 우리가 uncontrolled rectifier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uncontrol이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출력 전압의 크기가 변할 수 있는 애를 controlled rectifier라고 부르겠죠. 근데 거긴 뭐가 있느냐? PWM 컨버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배울 내용이고, 바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교류가 들어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인 교류가 들어왔을 때 얘를 다이오드를 하나만 썼을 때 이 플러스 쪽만 갖고 오는 애가 있었고, 만약에 이 다이오드를 거꾸로 달았다고 치면은 플러스인 애를 못 가져오고 마이너스인 애만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였어요? 이거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다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있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인 것만 갖고 오는 애는 회로가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만약에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치면은 이러한 회로가 되겠죠. 반대로 마이너스만 갖고 올 수 있는 애를 보면은 다이오드를 거꾸로 달면 될 거예요. 한번 보면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달려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된다고 치면은 다이오드를 거꾸로 달아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합쳐서 그리면 되겠네요. 단순히 얘네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플러스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근데 얘는 통과를 시켜줄 수 있지만 얘가, 두 번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여기가 통과시켜주지 않죠.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치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럼 얘는 통과시켜주겠지만 얘가 통과시켜주지 않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이러나 저러나 가운데가 통과할 수 없는, 그냥 이런 오픈돼 버리는 회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미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 회로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 간단한 개념을 알고 가면 좋습니다. 이거는 다이오드를 어떻게 연결하냐, 이러한 개념인데, 제목을 먼저 쓰고 가면은 common anode, 그리고 common은 캐소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를 애노드, 여기를 캐소드라고 했어요. 그럼 커먼 애노드 무슨 소리냐? 공통으로 애노드를 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오드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어요. 한 3개만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커먼 애노드라고 하면은 여기 애노드 부분을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묶은 애들은 위쪽에
VCC라고 그 회로에서 기준이 되는 높은 전압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커먼 캐소드는 무엇이냐? 캐소드를 공통적으로 묶은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될 거고, 보통 커먼 캐소드는 이 공통된 부분이 GND, 그라운드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커먼 에노드에서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캐소드 부분이 그라운드 같은 데 연결돼서 전압이 에노드보다 더 낮아야겠죠? 반대로 커먼 캐소드에서는 전압이 흐르기 위해서 이 에노드에 더 높은 전압이 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커먼 에노드냐 커먼 캐소드냐에 따라서 다이오드가 흐를 수 있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커먼 에노드는 아이고 는 캐소드가 전압이 낮은 애가 흐르고, 커먼 캐소드는 에노드가 높은 애가 도통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앞으로 그릴 회로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회로를 한번 그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좀 회로를 변형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먼저 우리가 그리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이오드가 있는데 그 다이오드를 총 4개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AC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여기 점프 뛰어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Vout을 만들어주고, 여기 캐패시터도 하나 만들어주고. 캐패시터를 연결해주는 이유는 전압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Vout이 될 거고, 전류는 그러면 이렇게 흐른다고 일단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왜 얘네가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먼저 플러스일 때 한번 이 상황 먼저 한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죠.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인 상황. 그러면 이 플러스가 나와서 다이오드의 에노드에 연결되죠. 나와서 다이오드의 에노드에 연결되죠. 그쵸? 그리고 이 다이오드를 지나서 저항을 지날 거예요. 다이오드를 지나서 저항을 지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여기 플러스가 연결돼 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는 같은 노드예요. 여기까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까지 같은 노드예요. 여기는 높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전압이 낮을 수밖에 없죠. 위에 높은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소자를 다 통과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 다이오드에 캐소드 쪽 연결되어 있죠. 다이오드는 아래쪽으로 하면 여기 캐소드 연결되는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면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여기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쭉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한번 이해가 안 가시면 멈추시고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랑 커먼 캐소드랑 커먼 에노드랑 무슨 소리냐?
이걸 한번 관계지어서 들어보시면 다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보면은 이 위쪽 두 개와 아래쪽 두 개가, 얘는 커먼 캐소드이고 얘는 커먼 애노드예요. 보이시나요? 커먼 애노드는 이 애노드가 공통으로 연결된 애였죠. 그렇죠? 보면은 애노드가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죠. 캐소드도, 커먼 캐소드도 캐소드가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커먼 캐소드는 애노드의 높은 전압이 걸린 애가 흐르고, 커먼 애노드는 캐소드의 낮은 애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일단 커먼 캐소드에서는 여기가 전압이 플러스죠. 그리고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여기 플러스고. 그러면 커먼 캐소드에서는 높은 애가 흐를 테니까, 아, 요렇게 흐르겠구나, 얘가 흐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커먼 애노드를 보면은 지금 얘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커먼 애노드는 낮은 애가 흐르니까, 아, 이렇게 흐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면 커먼 애노드를 한번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더 낮은 애대로 흘러야 되니까 얘가 흐르겠죠. 커먼 기준으로 전위차가 더 낮은 애가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 커먼 캐소드를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더 높은 애가 흘러야겠죠. 그래서 얘가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시겠죠? 아까의 설명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이오드 정류기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얘가 왜 정류기냐라고 한번 왜 정류기라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면은 이 저항만 보는 거예요. 저항만. 로드만 보면은,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황을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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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황을 보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유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로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결론적으로 전위차는 위에서 아래로 생기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형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의 정류기의 기본 회로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회로를 가지고 전류와 전압 Vout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